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0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접근성이 모두의 편에. 낚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낚시관리 및 산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여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반영 낚시관리 종합계획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내용 포함 장애인 낚시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이용 환경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확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낚시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권과 문화향 유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근성이 개선된 낚시 환경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낚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장애인 친화적 여가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시설 개선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이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공이 알아서 찾아주는 복지직관주의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포커스 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이 복지직관주의를 의정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가슴 아픈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 과거 박 의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의 경우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 검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관주의는 도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통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인앱 같은 공공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뷰에 등장한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더 경기 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 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정경자 경기도의원, 도민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요구. 민선 구기 도정, 도민 인식 정책에 담아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한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 역시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를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 1 물결표 쌓인 이순위 합산 기준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강화 30%,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도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었다며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장애인 진료, 의료 취약지역 인프라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도민 인식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경기도 내 시군이나 동네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진료 접근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됐지만 산모 진료와 분만, 응급실,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은 여전히 도민 체감도가 낮다며 특히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의 이용 편의성이 39%에 그친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6년 일몰된 경기도 무료이동진료 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 조사 결과 무료이동진료 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완 재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기존 방식 그대로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25%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찾아간 현장형 공공의료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2026년 사업이 일몰된 것은 도민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무료이동진료 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며 사업은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 방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의료 취약계층 발굴 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찾아가는 공공의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이동진료 사업의 보완 과제로는 진료 후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가 1 물결표 쌓인 이순위 합산 기준 36%로 가장 높았고 단발성 진료가 아닌 사후관리 체계 33%, 실제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대상자 발굴 체계 26%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도민이 직접 제시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다음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인식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 2, 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 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